골다공증에 관한 얘기를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 내가 골다공증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팠구나. 4년에서 5년 정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고 나면 치과 치료를 못 받는다. 안녕하세요. 서울대병원 강남검진센터 내분비내과 김민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골다공증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내가 골다공증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시다면 몇 가지 이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검사는 이제 골밀도 검사 중에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검사라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가 가장 이제 일반적이고 이제 보편적인 검사인데요. 이제 통 속에 들어가서 누워 계시면 이제 골밀도가 측정되는 검사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반 병원에서 행해지는 골밀도 검사는 이 검사 말고도 초음파라든가 전사나 단층 촬영 같은 걸로 측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손이나 발 같은 거를 기계에 대고 찍는 이제 그런 검사들인데, 이런 검사들은 간편하긴 하지만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이제 추후에 보험 적용 문제가 있어서 검사를 하실 때는 꼭 이 이중에너지 X선 흡수 계측법이라는 방법으로 검사를 하시면 좋고, 저희들은 흔히 이제 덱사 검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받아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제 진단이 된 경우에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가 골다공증 때문에 그동안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팠구나. 혹은 그것 때문에 내가 무릎이 많이 아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 골다공증은 이제 통증이 있는 병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주로는 허리 디스크라든가 척추관 협착증 같은 다른 원인이고, 이 골다공증은 아픈 것은 아니지만 이제 뼈가 약해져서 뼈 안이 이제 숭숭 비게 되면서 넘어졌을 때 잘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이미 내가 걸렸을 때 좀 도움이 되는 습관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겁니다. 칼슘은 우리 음식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좀 먹기 어려우신 분들은 멸치나 뱅어포 같은 뼈째 먹는 생선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칼슘제를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이제 권장되기는 칼슘이 한 800에서 1000mg 이상을 하루에 복용하는 것이 권장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함량을 함유한 칼슘제를 드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이제 비타민 D가 충분히 보충이 되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햇볕을 많이 보면 피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적어도 점심시간에 한 20-30분 정도는 밖에서 팔다리를 내놓고 햇볕을 보시면 이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워낙 실내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만약 햇볕을 보러 나가기가 어려우시다면 이제 비타민 D 제제를 사서 드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이 비타민 D 함량은 대략 한 800에서 1000단위 정도가 권장되고 있어서 그 정도의 비타민 D 제제를 드시면 되겠고, 고용량까지 드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 운동은 이제 걷거나 달리거나 자전거 여러 가지 종류의 운동들이 모두 다 이 골다공증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이제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골다공증을 악화시키는 습관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늘 안 좋은 습관의 대표적인 예가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뼈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 담배를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커피를 하루에 3잔 이상 많이 마시는 분들, 탄산음료 이런 것들도 이제 뼈에 좋지 않은 습관이 되겠습니다. 또 짜게 먹는 습관도 이 칼슘 흡수를 저해하기 때문에 짜게 먹는 습관도 뼈에는 좋지 않아서 조금 싱겁게 먹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생활습관 말고 그럼 내가 골다공증에 걸렸다면 어떤 약들을 쓰게 되는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은 사실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약은 이제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계열의 약들이 있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갱년기 때 쓰는 여성 호르몬제도 사실 골다공증 약의 일환입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복용하게 되는 약은 비스포스포네이트입니다. 먹는 약도 있고 주사도 있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약도 있는데 대표적인 상품명은 포사맥스나 악토넬, 봄비바 이런 약들이 되겠고요. 주사제도 있어서 3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나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 이 상품명은 봄비바나 졸레드론산 이런 약들이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골다공증 약제를 끊지 않고 쭉 쓰게 되고요. 사실 이 골다공증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약을 시작하고 약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대개는 지속적으로 약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5년, 10년 이렇게 길게 치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한 4년에서 5년 정도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고 나면 약을 쉬는 기간을 가집니다. 우리 휴약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뼈가 나빠지면 그때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골다공증 약을 쓰면 치과 치료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본인이 치과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골다공증 약 먹느냐고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골다공증 약 중에서 특히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오랜 기간 드시는 분들은 발치 같은 치과 치료를 했을 때 이게 잘 아물지 않고 그 부분이 괴사되어 썩어 들어가는 턱뼈 괴사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과에선 이런 게 한번 생기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항상 치과 치료 전에 골다공증 약을 먹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골다공증 약제가 워낙 다양해요. 여성 호르몬제도 있고 무갑상선 호르몬 주사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만약에 본인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먹고 있고 또 그 치과 치료가 단순한 충치 치료가 아니라 이빨을 뽑는 발치나 임플란트라면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턱뼈 괴사의 위험이 있는 시술을 치과에서 한다면 본인이 복용 중인 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기도 하고 혹은 이분이 골다공증이 너무 심한 분이다. 중단하는 게 오히려 뼈에 좋지 않겠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치과 치료 전에 약을 중단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턱뼈 괴사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면 그렇게 무서운 약이고 부작용이 있는 약이라면 골다공증 약은 무서워서 못 쓰겠다, 난 쓰고 싶지 않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한데 사실 이 턱뼈 괴사는 매우 드물게 일어나는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이 약을 썼을 때 이제 한 명에서 많게는 60명 정도 생기는 이제 그런 부작용이 되겠고요. 주사제는 그거보다는 빈도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무서운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빈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골다공증이 있고 뼈가 부러질 위험이 높다면 굳이 약을 무서워하시기보다는 약을 적절히 쓰고 치과 치료 때 잠시 중단하거나 휴약기를 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